그럼 자격증 3개 따셨다고 하셨는데 3개 다 도움이 되셨나요?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대를 해준다는 직무기술서에도 많기도 했고. 네, 안녕하세요. 화학공학 취업이야기 케미스트리입니다. 오늘은 저랑 취업 컨설팅을 한 결과 2가지 기업의 최종 합격한 멘티님을 어렵게 모셨는데요. 번다나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번따를 항상 추구하는 번따남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번따를 해서 성공했습니다. 결국. 오, 지금 여자친구분 번따로 만나셨어요? 네, 제가 첫눈에 반해서 길 가면서 이제 바로 물어봐 버렸습니다. 맞죠. 번따를 잘하는 사람이 취업도 잘하죠. 맞는 것 같습니다. 매력 어필을 잘하니까. 네, 결국 면접은 소개팅이라고 생각해서.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방대학교에 재학을 했고 이제 졸업 예정을 앞두고 있고 공대에 복수 전공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화학공학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화학 자격증은 토스 IH를 가지고 있고 자격증은 3개가 있는데 산업안전기사, 위험물 산업기사, 그리고 식스시그마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직무 관련 인턴과 아닌 것을 했는데 직무 관련 인턴 아닌 거는 그냥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직무체험 프로그램 통해서 했고 학부연구생과 정출연 현장 실습 이렇게 총 3번을 했습니다. 그럼 자격증 3개 따셨다고 하셨는데 3개 다 도움이 되셨나요? 기사는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대를 해준다는 직무기술서에도 많기도 했고 네, 기사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식스시그마는 시간 돌리면 안 따는. 공짜로 하면 따는, 근데 가성비 없으면 절대 안 따는. 이틀 만에 또 따셨으니까. 네네네, 학교에서 공짜로 해줬고. 네네. 네. 그러면 2개 직무를 붙으셨는데 직무 선택 방법이 있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은 기업에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 베이스는 생산 관련 직무, 근데 화공 우대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 곳에 다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원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봤을 때 연구개발 같은 경우는 2개 정도 있었고 안전관리 직무도 5개 정도 있어서 이렇게 총 한 40개 기업을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직무는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면 산업 선택은 또 어떻게 하셨는지? 일단 화공을 복전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산업에서 빠지지 않는 전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을 다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정유, 석화, 소재, 철강, 바이오, 식품 다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결국 서류 합격률을 최대한 높여서 면접 어떻게 가보겠다라는 마인드로 계속 넣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원래 화학공학과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신소재로 입학을 했다가 군대에서 불침번 쓰면서 저희 미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을 때 네. 미래는 알 수 없다. 그러면 선택지 일단 넓히자. 그래서 어디가가 가장 많은 산업에 진출할 수 있지를 고민했었을 때 화학공학과가 제일 많지 않을까. 맞습니다. 기계공학과랑 전자전기도 물론 있지만 제가 물리는 잘 못해가지고 그나마 물리를 적게 배우는 화학공학과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휴가 때 이제 전과 면접을 봤었죠. 전 전과를 했었고 이제 번다나님은 복수 전공을 하셨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부 전공과 주요 네. 프로젝트 경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이제 취준생 분들이나 이제 이걸 보는 대학생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본 전공은 에너지 자원 관련된 여러 과목들을 배우고 이제 산업군에 어떻게 보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되게 많이 쓰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배웠고 근데 이러한 게 우리나라에선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기 되게 힘들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바로 화학공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화공은 정말 안 쓰이는 곳이 없죠. 기업의 풀을 넓히기 위해서 했고. 그럼 이제 복수 전공 하시는 거는 많이 힘들었나요? 저는 되게 힘들었던 게 이게 솔직히 다 과제나 이런 게 족보가 있고 그런데 저는 없으니까 이 과제부터 하는 것부터 힘들었고 정말 족보 타는 과목은 성적 맞기가 정말 힘들었지만 안 타는 과목을 통해 최대한 학점을 많이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가진 스펙 중 이제 가장 임팩트가 컸던 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임팩트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경험이 가장 중요했던 거라고 생각했고 그 중에 정출연 현장 실습을
짧게 했지만 2개월가량 했는데 그게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됐다고 판단한 이유는 제가 연구개발에 붙었는데 PT 자료를 통해서 저를 소개해야 했습니다. 그때 정출연 현장 실습에서 했던 PT 자료로 전부 발표를 했고 그러한 질의응답을 잘 해서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연구가 제가 지금 붙은 직장의 직무기술서 내용과 거의 일치해서 이러한 점을 노리고 제가 PT 자료에 전부 이 내용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권다나님이 저랑 동일한 커리큘럼을 갔는데 저도 학교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하는 정출연 현장 실습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무조건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걸 이제 권다나님이 그대로 진행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상 권다나님이 봤을 때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를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따라오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쇼앤프로브를 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성공한 사람들 제발 제발 그 카더라 휘둘리면 안 돼요. 네, 진짜. 카더라에 휘둘리지 말고 네, 진짜. 성공한 사람들만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인의 스펙 중에서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보완하셨나요? 진짜 스펙이 뭐 솔직히 다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그 중에 어학이 가장 저는 짜증났습니다.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하나? 이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오픽 토스를 보면 꼭 IM2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는 봤는데 최근에 합격하신 분들 인터뷰를 제가 많이 진행했는데 IH를 안 넣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IH를 맞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주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말로 연습을 해야 이게 점수가 나오는 시험인데 계속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6번 정도 본 결과 토스 IH가 나오고 오픽은 IM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돈을 많이 쓰면 아까워서라도 집에서 하고 자더라고요. 그랬던 부분이 저희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학점 관리도 쉽지 않았는데 1학년 때 제가 유흥을 좋아해서 술과 번따 1학년 때부터 하셨나요? 거의 번따도 아니고 여성분들만 보면 다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동아리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고 솔직한 게 좋죠. 네, 코로나 시기였는데 학점이 3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전드 인생을 살았었고 전역을 하고 이대로면 진짜 큰일 나겠다 생각해서 복전까지 하다 보니까 재수강도 못했지만 전공 성적을 좀 잘 맞으려 노력을 해서 3.9까지 발버둥 쳐서 올렸습니다. 네. 되게 잘하셨는데요. 네. 코로나 때 학점 3점이면 좀 레전드긴 한데 네, 진짜 레전드였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서류 전형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좀 세우셨나요? 저는 무지성 전략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무슨 전략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저는 선배들과 멘토링 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 했잖아요. 근데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서류가 진짜 요즘 잘 안 붙는다. 소위 말하는 고스펙자도 진짜 잘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최대한 많은 기업을 내는 게 일단 중요를 하고 일단 정말 가고 싶은 기업 자소서 잘 쓰되 그 기업 쓰고 덜 가고 싶은 곳은 복붙을 하는 전략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많은 기업을 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조금씩만 바꾸면서 자기 필살기는 계속 복붙하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을 했습니다. 맞죠. 사실상 면접 때 1분 자기소개서 할 때 이력서 보잖아요. 이력서 자소서는 거의 안 보고 이력서 좀 보다가 좀 시간 좀 남으면은 자소서를 좀 보는데 자소서는 좀 많이 안 보게 되죠. 정말 근데 잘 안 보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자기가 한 대답은 자소서 기반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자소서를 잘 써놓으면 면접 준비까지 할 수 있다. 개꿀 아닌가요? 서류랑 면접을 좀 따로 생각을 하시는데 서류랑 면접은 동일선상이거든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서류는 글로 표현한 거고 맞습니다. 면접은 말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항상 서류랑 면접을 따로 준비를 하시니까는 되게 준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결과도 좀 안 좋게 나오고 그래서 서류랑 면접은 동일선상에서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인지? 저는 항상 좀 나댄다 해야 되나? 사람 많은 거에 나가서 이제 제 모습을 보여주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가장 컸던 게 해외 봉사였던 것 같습니다. 요새 뭐 이슈가 많은데 저는 캄보디아 해외 봉사를 갔다 왔었고 캄보디아를 갔다 왔다 보니까 면접에서 항상 질문이 들어왔어요. 괜찮은 곳 맞냐고. 근데 약간 거기서 제가 어딜 가서도 잘 견딜 수 있는 강철 멘탈을 가지고 있다 하니까
면접관님께서 전부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시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아마 캄보디아 해외봉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해외 봉사를 전 2번 갔었거든요. 장기로 해외 봉사를 2번 갔었는데 해외 봉사 간 친구들이 다 또 취업도 잘해요. 맞습니다. 되게 적극적으로 또 살아서 그런가. 네. 뭐냐, 번다나님 경우에는 네. 주변에 같이 해외 봉사 가신 분들 어떻게 되셨나요? 주변이 일단 이상하게 다 잘 됩니다. 실제로 이번에 같이 여행을 가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졸업 전에 반도체 후공정하는 기업에 미리 입사를 했고, 그리고 아는 형은 카이스트 장학생으로 입학도 하고 간호직렬 분도 굉장히 많았는데 아마 모두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꼭 도서관 가면 꼭 다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 할 건 다 하고 사는구나, 놀 건 다 놀고 자기 관리가 다 철저한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맞죠. 이게 확실히 대학생이랑 고등학생이랑 좀 다른 게 대학생 때는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웃풋이 확실히 좀 좋은 것 네,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간호직렬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랑 전 했었어가지고. 저도 사랑을 좋아해서 거기서도 이제 간호도 받고 했습니다. 간호 유도 작전. 만나셨어요? 네, 한 명. 네. 저도 간호학과 친구를 만났었는데 해외봉사가 간호학과 친구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 꼭 필요하죠.